왜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까? 그런 생각들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던 것들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트랜서핑 개념 중에 펜듈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펜듈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동양권에 맞는 친숙한 언어로 변경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저는 이것을 염체 혹은 사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염체라고 하면 염체가 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염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중 현실 창조 10단계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죠. 10단계 중 6단계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은 한 차원에서만 창조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한 차원에서만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멘탈 차원, 멘탈계에서 창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각으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염체예요. 네. 여기에 감정을 묻히게 되어도 그것도 염체입니다. 서양 쪽에서는 이 멘탈과 감정의 창조물들을 좀 더 다양하게 불러요. 네, 멘탈 차원에서 창조된 것들을 엘리멘티티, 그리고 멘탈과 감정이 합쳐진 아스트랄 차원에서 창조된 것들을 엘레멘터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염체들은 생각과 감정의 혼합물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 거기 감정을 다 묻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나 기쁨이 첨가가 되죠. 당신이 무언가 싫은 상황이나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 분노나 공포가 첨가되고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염체는 생각과 감정이 합쳐진 염체입니다. 즉, 펜듈럼은 이런 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보다 좀 더 염체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모여서 만들어진 에너지체 같은 것을 이제 염체라고 봅시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은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살아있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염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염체는 제가 아까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염체의 주파수에 맞는 생각과 감정을 계속 발산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해요. 네, 그렇게 에너지를 취해서 그것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죠. 네, 우린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취하지만 이 염체들은, 이 펜듈럼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모이면 모두 어느 정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광범위해요.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복신앙을 예로 들어볼게요. 갓바위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네. 연말이나 수능철 되면 사람들 가서 막 절하고 빌고 하는 그런 바위 있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에너지를 보내는 행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에너지를 보내겠어요. 기도하면서. 그죠? 그럼 실제로 거기에 굉장히 강한 염체가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염체는 이렇게 모여진 에너지로 실제로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이의 꿈에 나타난다던가, 그리고 특정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에너지를 주지요. 또 다른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상에 볼 수 있는 모든 단체들도 그들의 펜듈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 펜듈럼이란 용어가
좀 더 적절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들 또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집단 규모가 커지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초기의 목적과 조금 다른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들은 뭔가 대립할 무언가를 찾지요.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 고기 먹는 식당 가서 이거 먹지 마라 하면서 시위하고 사람들 밥 잘 먹고 있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단체들이 이런 성향을 띱니다. 인권단체든 뭐 여성단체든 전부 다 비슷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거기 막 동조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죠. 환경단체든 동물보호단체, 인권단체든 여기에 막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헐뜯는 그런 사람들도 막 부지기수로 생겨나죠. 그 인터넷 보면 그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물론 다 초기에는 좋은 의도로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집단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특정한 펜듈럼이 형성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아니면 뭔가 지지하고 칭송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 펜듈럼에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에요. 반대하는 것도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죠. 어쩌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지지하는 무언가와 반대하는 무언가가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런 마찰을 통해서 이런 펜듈럼들은 많은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펜듈럼들을 다 어느 정도는 파괴적인 무언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체 혹은 펜듈럼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취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이 주파수에 동조하여 에너지를 보태야만 그 존속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착취적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파괴적이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관료 조직 같은 경우 그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치적 구조를 발전시키죠. 뭐 공공기관, 공무원 집합, 네, 국가에 관련된 기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공기업도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근데 거기 소속된 개인이 그 조직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면 펜듈럼은 그 뻣뻣한 지지자를 내치거나 파멸시켜버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인생 트랙에서 멀리 떼어내서 그 낯선 펜듈럼 조직 속에 갖다 놓는다면 그의 삶은 지옥이 되거나 따분하거나 우울한 일생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자유를 잃고 그 좋든 싫든 그 펜듈럼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작은 부품처럼 강요된 규칙을 따라 살아야만 하겠지요. 물론 펜듈럼이 에너지를 빨아가기도 하지만 자기 집단이나 자기 펜듈럼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죠. 펜듈럼이 이렇게 착시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 펜듈럼에 잘 부합되는 사람이면 거기에 맞는 자리, 뭐 승진이나 뭐 기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봤자 펜듈럼 속에 부품이라는 거. 특히 이제 저같이 자유를 좋아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펜듈럼이 착취적인 성향이잖아요. 이런 것과 잘 맞는 사람들은 잘 그런 곳에 어울려요. 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에너지 바퀴벌레들은, 에너지 흡혈귀들은 공공기관에 제일 많다고 하네요. 러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부분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기관도 능력이나 역량보다도 기관의 장에게 아부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부패한 정도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졌었거든요. 예, 부패를 어느 정도 해야지 자리가 정해집니다. 부패 안 하면 거기 못 있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공공기관의 이제 정규직이었는데 너무 더러워서 나왔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요. 다들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런 공공기관들 특징이 어떤지. 그 대표 위사부터가 낙하산이었어요. 뭐 썰인데 저기 어디 뒷바라지하는 뭐 조폭 출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썰이에요. 네, 뭐 소설. 대표 위사부터가 이렇게 낙하산이니까 밑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곤란하죠. 왜냐면 너무 똑똑하면 지 말을 안 듣거든.
그리고 너무 똑똑하면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멍청하고 부패하고 양심이 없어야지, 서로 흠이 있어야지 안전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제 기간에 맞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펜듈럼은 당신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 펜듈럼에 얼마나 더 잘 부합하는지, 이 펜듈럼의 특성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그 주파수랑 일치가 되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얼마나 채낼 수가 있는지. 아까 그 공공기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데는 좀 착취적인 면이 있잖아요. 능력이랑 상관도 없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내죠? 쓸데없이 괴롭혀야지. 그런 식으로 에너지 뽑아냅니다. 그 비효율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공공기관들이. 행정도 이상하고 막 비효율적인 것들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기업처럼 뭔가 이익을 창출해서 에너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에너지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도전성이 적은 집단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야. 보통 이제 몸이 편하면 정신이 힘듭니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몸이 편하면 정신이 힘들어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나아가자면 이런 펜듈럼 속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당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껏해야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죠. 물론 당신이 기계로서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도 축복이겠지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펜듈럼입니다. 즉 염체예요. 이 염체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인스타그램 또한 일종의 펜듈럼이죠.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형태들은 점점 더 당신의 에너지를 강하게 빨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부러움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게시물들,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내버려 두고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꿈만 꾸게 되죠. 이런 식으로는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지켜낼 수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빨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만 해도 건강한 정보 공유의 플랫폼일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영상이 주를 이루게 되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초기에는 그냥 서로를 더 끈끈하게 해주는 그런 무언가였지만 어느 순간 거기서도 주류가 생기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대다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대체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먹는 가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일수록, 즉 유통기한이 긴 음식일수록 생명 에너지가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이 아니라 저자의 다른 책에서 말이죠. 다른 책에서 저자는 트랜서핑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트랙을 마음대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가공식들이 얼마나 착취적인지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에 계속 빠지고 그것을 계속 찾게 되는 것도 일종의 펜듈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국 사람들 커피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카페인 또한, 각성제 또한 펜듈럼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에너지적 채무관계예요. 당신이 이 펜듈럼에 완전히 동조한다면 당신은 매일 채무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커피를 끊으면 그동안 이제 받아왔던 각성 효과를 갚아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엄청난 피로감. 이런 펜듈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당신이 보내는 사념, 생각의 주파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취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언가 특정 악한 존재라던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자연 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내보내는 생각을 신의 생각과 일치시키면 전쟁, 기아, 질병을 바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럼 이 펜듈럼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낚아챌까요? 저는 이걸 이제 갈거리를 이렇게 건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펜듈럼을 당신이 이렇게 탁 걸릴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활용합니다. 펜듈럼을 떠올리면 이렇게 좌우로 진자 운동하는 것이 떠오르죠. 이게 펜듈럼이잖아요. 한 극에서 반대극 또한 그 펜듈럼의 에너지를 보태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지, 여기가 반대라고 쳐요. 여기서 밀어도 이게 더 올라가겠죠. 반대쪽에서. 여기서 반대하는 세력들, 여기서 밀어도 이게 더 올라가겠죠. 지지하든 반대하든 에너지를 보태는 것이에요. 정치 이야기로 보자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도 에너지를 보내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고 반감을 가지는 것도 에너지를 보태는 겁니다. 이제 정치에 또 빠지면 이런 것도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 뉴스 보면서 저 새끼들, 저 쓰레기 새끼들 그죠? 쟤들 맨날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에너지를 보내는 거라고. 펜듈럼은 당신의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뭐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당근과 채찍을 다 써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감정을 발산하고 에너지를 이제 표출할 수만 있다면 다 활용합니다. 당신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막 뿜어내는 것으로 당신의 펜듈럼에 어느 정도 낚여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 두려움, 흥분, 짜증, 시기심과 같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에너지를 펜듈럼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펜듈럼이 당신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당신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신의 직장에서 당연한 것 중 하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 상사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건데 이 이상한 걸 막 시키는 거야. 상사가 와가지고. 그러면 막 당신은 분노하게 될 거고 그 조직의 펜듈럼에 에너지를 보태는 격이 되죠. 그리고 이 펜듈럼이 또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죠.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신의 두려움이 어떻게든 펜듈럼의 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펜듈럼은 이 두려움을 활용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안 그래요? 실제로 과학에서 밝히기도 한 개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뇌의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용한 것이 하나 있죠. 네, 이 펜듈럼이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이죠. 네, 죄책감. 이 죄책감을 활용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뽑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컴플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정의감이라던가 무엇이든 거기에 이제 낚싯바늘 탁 걸어서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펜듈럼이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에너지 착취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프로 가스라이터,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러한 에너지 착취자들을 보고 우리는 무섭다, 소름 돋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거시 세계에서 우리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들을 보고, 펜듈럼들을 보고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의 그 창조 에너지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라이팅도 당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펜듈럼은 당해도 알아차리는 경우가 드물죠. 그냥 평생 기계처럼, 사회의 부품처럼 살아가다가 당신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안정적으로 잘 살았다, 잘 생존했다. 그쵸? 옴니,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옴니 시리즈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기쁨, 창조, 풍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옴니 시리즈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근데 당신이 사회의 부품처럼, 펜듈럼의 나사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냥 생존하는 거죠.
이게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펜듈럼과 싸우는 것을 중지해야 돼요. 펜듈럼은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럼 이것과 싸우는 것 자체가 막대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걸 인정받으려면 당신이 아닌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미술관에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싸울 겁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다음 것을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보이고 특히 감정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 갈고리에 걸리는 것이에요. 당신이 관심을 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기 시작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념 에너지를 보내는 것, 감정이든 생각이든, 보통 사념 에너지라고 하면 감정과 생각의 혼합물입니다. 사념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특정 가능태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 싫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막 저항하는 것일수록 당신의 삶에 더 많이 불러오죠. 따라서 진정한 거부는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싫다, 꺼져, 아,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당신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신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걸요. 무언가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그 무언가를 달고 다닙니다. 계속 만나요. 보통 이제 나는 아픈 게 너무 싫어 이러면 병을 달고 있어. 나는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이러면 또 이제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사람 만났어. 그죠?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무시를 하면요. 그 펜듈럼은 다른 대상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더 이상 뽑아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 걸려들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이제 걸러 가야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무시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무시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자는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을 좀 알려주는데요. 우리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흘려보내기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펜듈럼이 다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막 갈고리 이렇게 탁 걸려고 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여주다가 펜듈럼의 반응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 비유인데 그 무술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무술 중에 일본 합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흘려갖고 그 힘을 역이용해서 막 넘어뜨리거나 제압하거나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들 이제 한 번쯤 해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쯤 하고 있을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봅시다.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상사 원래부터 좀 삐리하고 이상했는데 상당한 양의 일을 좀 시키려고 해. 너무 끔찍한 그런 분량이야. 이거 효율성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 네,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당신은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싸우고 반감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완전 긍정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어떤 논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조언도 구하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런 이유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네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청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욕구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깎여 들어갔어. 그러면서 태도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서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리냐면 그러면 이걸 저보다 다른 시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상사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죠. 포인트는 이러면서 이미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제 혈압이 확 솟구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온전히 관찰하면서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 머물면서 상대방에게 동조만 해주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테크닉, 흘려보내기고요. 두 번째 테크닉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은 도저히 흘려보낼 건덕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펜듈럼 끄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랑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비틀즈가 열광했던 흑마술사 알리스터 크로울리도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일상에서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해봐라. 크로울리도 내가 볼 때는 이런 펜듈럼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신이 그 펜듈럼의 시나리오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면 펜듈럼은 이제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취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리듬을 잃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유머와 창조적인 상상력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보통 엉뚱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문을 읽거나 하려고 하던 것도 에이 됐다 이러면서 그만두게 되죠. 저의 실례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한 숙박업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자던 도중에 강도가 든 적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자다 깨서 이제 불을 탁 켰는데 거기 저만 있던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건장한 성인 남성.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제가 한 반응이 막 공포에 질려갖고 부들부들 떨거나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막 분노에 가득 차거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여유로움과 유머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강도한테. 이 야밤에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실합니다. 뻥 아니에요. 소설 아닙니다. 실합니다. 그러니 그 강도가 이렇게 답하더라고. 저 양말 찾으려고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를 막 뒤져. 내가 볼 때는 지갑 찾는 거야, 저거.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양말이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죠? 여기는 없겠죠? 이러면서 갑자기, 잘못 왔나봐요? 이러면서 문 밖으로 다다다다 뛰쳐나가더라고. 네. 만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공포에 질렸거나 공격적인 반응이었다면 상대도 흉기를 꺼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인 강도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잖아. 상대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할 거야. 저의 공포를 있는 그대로 끌어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뭔가를 취하겠지. 근데 저는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야밤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물론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반응도 생각해두고 있었죠. 제가 받는 것들. 근데 1차 반응에서 상황이 부드럽게 종결이 되어버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펜듈럼 끄기에 해당합니다. 이 첫 번째 흘려보내기, 이 두 번째 펜듈럼 끄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시나리오와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펜듈럼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부처님도 항상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 닿아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펜듈럼으로부터, 즉 염체로부터의 자유도 한층 더 쉬워집니다. 물론 이런 지식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초부터 탄탄히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면밀히 깨어서 하셨으면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현실창조 법칙의 거의 원적격 중 하나인
네빌 고다드가 말한 기법과 유사한 방법이에요. 저는 네빌 고다드가 그 성공파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영적인 불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당신에게 에너지를 취하려는 사람 혹은 펜듈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원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주는 것이에요. 네빌도 똑같은 기법을 이야기했죠. 당신이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싫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한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요. 그죠? 네빌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찰력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열등감인지 인정인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장면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인간 펜듈럼이 말썽거리를 가지고 오면 당신은 그것이 보이지 않게 상상을 통해서 에너지 차원에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원래라면 한 100 정도의 그 에너지를 뺏길 것을 10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점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냥 상상 차원에서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완전 당신에게 다른 태도를 보여요. 당신과 있으면 편안해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저는 자존심이 좀 센 편이라 그냥 싸웠으면 싸웠지 내가 왜 이런 편이긴 한데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테크닉은 심리 상담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흘려보내는 아까 기법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쪽, 상대의 그것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흘려보내는 쪽, 이런 것들은 심리 상담 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하지만 핵심은 당신이 깨어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펜듈럼이 에너지를 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상황이란 것도 자각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골치 아픈 상황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런 펜듈럼들에게 당신의 그 소중한 창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오늘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어서 일상이라는 꿈에 푹 빠지지 말고 한 발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구독자분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우리 삶이라는 꿈을 좀 더 달콤하게 바꿔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펜듈럼은 지지자의 사념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체이며 사고 능력이 있는 모든 것들은 펜듈럼을 창조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동조한다. 두 번째, 펜듈럼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활용한다. 세 번째,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다. 네 번째, 펜듈럼을 끄려면 게임의 시나리오를 무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긍정적 심상하는 인간 펜듈럼을 부드럽게 꺼준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매 순간 깨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상황을 조망함으로써 펜듈럼의 시나리오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뭔가 상황에서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 에너지를 이제 갈고리로 낚아채서 취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 내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거기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쥐게 될 것이에요.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능숙한 트랜스퍼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즉 트랜스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잉여 포텐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서퍼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파도를 잘 타려면 파도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이라는 트랙을 자유자재로 타려면 에너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성과 잉여 포텐셜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